그 사진과 함께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 또 제명 마눌 황제 갑질했다. 또 검사 정부 반대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경쟁 후보와 배우자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다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들? 공약이 없죠? 공약이 없고 상대방을 헐뜯는 얘기. 아, 진짜 좀 지칩니다. 이제 좀 지칠 때가 됐어요. 그죠? 지친다. 지칩니다. 자, 반면에 어떻습니까? 예, 블루논이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허경영. 부끄럽지 않죠, 우리는? 오로지 뭘로만 승부합니까? 코로나 국민들 생계 지원금 1억 원. 매월 150만 원씩의 국민 배당금. 뭡니까? 오로지 정책으로만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 정책이에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당파 싸움 하라는 게 아니라 정책입니다. 보시게 되면 세계 경제 규모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 우리나라, 미국 있고 그 밑으로 10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우리 정치인들이나 역대 대통령들은 자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보다 거의 우리랑 비슷한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예, G20 주요 10개국 중에서 우리랑 거의 비슷했던 이탈리아는 46.2%를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대응 지출로 지출했어요. 국민들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 꼴찌예요. 결국에는 말로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잘 사는 나라다 주장을 해놓고 지원은 꼴찌. 이건 뭐냐? 그냥 국민들은 뒤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국민 세금 흥청망청 쓰면서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 제끼고 멀쩡한 공원 갈아 제끼고 횡단보도에다가 보도블럭 바닥에다가 막 불빛 심어버리고 박아버리고 국민들에게 이런 강의를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블루논도 허경영을 알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몰랐어요. 근데 허경영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되죠? 와, 이 사회가 정말 불합리하구나, 부조리하구나. 정말 썩었구나, 이 사회가. 우리나라라는 나라가 정말 썩었구나. 근데 그 썩은 거를 국민들은 모르고 그냥 여야 그냥 당파 싸움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불구경하듯이 그냥 재밌으니까.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숨이 목까지 차올랐죠. 자영업자들. 네, 목까지 차오른 겁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1억씩 그리고 150만 원 월 배당금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가장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는지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위기입니다. 무능함과 복수심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뭐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한 20일 전에 더 이상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 했는데 윤석열이 계속 네거티브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똑같이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다? 이 사람이 한 대 치면 나도 대갚아주는 방식. 예. 둘 다 말로는 보복정치 안 한다고 하는데 선거 끝나면 누가 되든 둘 중에 한 명 뒷조사 해가지고 분명히 잡아 넣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결과죠. 근데 우리가 지지하는 허경영은 어떻습니까? 박근혜와 혼담 모고 간 사이다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혐의로 고소가 됐죠. 이 고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박근혜 의원,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2007년도였죠. 이충상 보좌관입니다. 이충상 보좌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허경영이 했던 얘기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서 허경영을 옥살이를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춘상 보좌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6명 중 어떻게 됐죠? 혼자만 사망했어요. 나머지는 중경상. 자,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허경영을 인지하는 7단계, 1단계 무관심, 2단계는 비난, 욕하는 단계죠. 3단계는 호기심 단계,
왜 자꾸 나오는지 궁금해지고, 4단계는 궁금해서 찾아보죠. 탐색 단계가 들어가고, 5단계는 감탄하게 되죠. 진실을 알게 되면 감탄하게 되죠. 내가 알던 허경영이 아닌데, 그죠? 6단계는 지지, 연민의 과정을 거치고, 7단계는 뭐다? 하늘의 뜻대로 가는구나. 예,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재명이나 윤석열을 이러한 과정으로 거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들은 아까 같이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근데 지는 깨끗합니까? 지도 더러워. 이재명 측하고 윤석열 측 패널들 나오면은 이재명 측은 윤석열한테 뭐 계좌 부인 와이프 공개하라고 하고, 윤석열 측은 이재명 측한테 그동안 법카를 어떻게 썼니 내역서를 다 증명하라. 근데 서로 공개는 또 안 해. 그러면서 서로의 잘못만 그냥 무식하게 그냥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들 결국에는 지지하게 될까요?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알면 떠나지. 절대 지지하게 안 됩니다. 근데 허경영은 나를 알아보는 자는 나를 어떻게 한다?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떻게 된다? 정해진 운명대로 가는다라고 항상 주장을 했는데, 네. 하늘의 뜻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 연애할 때는 검소한 게 좋아 보이고 결혼하면 검소한 게 인색해 보인다고 바라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보니까 죄인 같아 보이죠? 탄핵 안 했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 그래서 몸에 병이 온 거예요.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대변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해주고 있구나.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하면서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그죠? 뉘우치겠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허경영이라는 인물은. 그러다 보니까 블루넌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옛날에 그냥 우리 무슨 공자, 맹자, 석가 이런 사람, 예수 이런 사람 보는 것 같잖아요. 확진자 수가 몇천 명일 때 우리가 방역 패스를 시행을 했는데 지금 어떻죠, 여러분들? 수십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방역 패스는 뭐다? 여러분들 무슨 정책? 실패한 정책입니다. 역대 7번 모두 자영업자가 대선을 결정을 했어요. 자, 87년 노태우 자영업자가 33.3% 지지율 나왔고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자영업자 지지율 41.5% 대통령 당선. 자, 2012년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 자영업자 53% 지지율 나왔습니다. 이번에 자영업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 일본은 국가 부채가 몇 프로예요? 238%야. 이거 끄트머리 숫자만 해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우리보다 200%가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는 민간 부채가 97.9%야. 그러면 우리는 이자 부담하게 돼, 안 돼? 근데 국가 부채는 무이자야. 국가 부채 이자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국가 부채는 무이자니까 국가가 차라리 부채를 끌어안고 돈을 찍어서 양적 완화를 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2020년이죠. 이때부터도 자영업자들 코로나 자금 1억 줘야 된다라고 외쳤던 게 누굽니까? 허경영입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 국민들을 위해서 예전부터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까? 매표행위가 아니죠. 근데 최근에 민주당이나 그죠,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25만 원, 처음엔 25만 원 줬다가 이것도 안 되겠으니까 100만 원 줬다가 안 되겠으니까 또 550만 원도 줘봤다가 요번에 또 대선 직전에 자영업자들 또 300만 원씩을 또 풀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매표행위예요. 이거 다 줘봐야 뭐 되는데요. 자영업자들 아르바이트 인건비
한 달 아르바이트 한 명 200만 원, 두 명 쓰면 300만 원, 400만 원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요, 지금. 요게 이제 뭐죠, 여러분들? 예. 원조 허경영님의 말씀이었고, 자, 우리 짝퉁 나온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에게 국가가 가계소득 지원하는 거, 소위 공적 이전 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리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110%를 넘는데도 작년, 재작년에 국가 총생산의 15%가량을 국민에게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 40%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짜게 했던지 5%밖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빚을 졌고 국민들이 망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고쳐야 되겠죠? 언론이 방금 전에 틀어드렸던 2020년도에 허경영 강연에서 나왔던 얘기 그대로 지금 대선 유세 운동에서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똑똑하게나 하겠네요. 이러니 허경영을 방송에 안 내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한 사람들 많을 거고 주변에서는 계속 허경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허경영의 정책이 눈에 딱 들어오겠죠. 시사링크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대선 중간평가 어떤 분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13,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허경영은 28%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샤이 허경영 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의미 있는 데이터 있으니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이제 10일 남았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도록 주변 분들께 널리 알리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